이번 시간에는 2023년 최근에 중국 동포 또는 외국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정책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2022년도에 외국 인력을 바라보는 시각에서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 그대로 실제 정책에 반영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전문 인력, 첨단 인력에 대한 얘기, 그리고 고용 허가제를 확대하는 것, 또 산업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지방에서의 배치, 특히 농, 축산, 계절 노동에 대한 확대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위 우수인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학기술 우수인재에게는 영주를 할 수 있다거나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 그러니까 빨리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것을 본격 시행한다 하는 점입니다. 외국의 과학기술 우수인재가 학위를 취득한 후에 한국사회에서 영주하거나 국적을 취득하고 싶을 때 신속하게 취득하게 해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이것을 우수인재 영주기화 패스트 트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카이스트 같은 이공계의 특성화된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들에게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은 영주권을, 그리고 연구 실적이 우수하면은 국적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영주권 국적 취득까지 4, 5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6년 이상 소요됐던 것을 3단계 절차로 단순화하고 3년 만에 영주권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의 외국 인력 정책에서 비전문, 단순 노무 중심으로 계속 제도화가 됐고, 소위 전문 우수 인력은 큰 효과를 못 거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수둔의 유치 차원에서 이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조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실 전국경제인연합과 같은 기업들에서도 제안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2022년 12월 달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다른 나라들이 외국의 전문 인력을 어떻게 유치하고 있는가, 이러한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차원에서 외국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 비해서 한국에서는 전문 인력 활용도가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한국이 단순 노동 중심의 외국인 정책을 펴왔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과 계속 비교를 하면서 전문 인력에 있어서의 비중도 한국은 5.3%밖에 되지 않는다. 일본은 5명 중에 1명이다. 특히 외국인들 중에서 연구, 경영 이런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에 소위 패스트 트랙을 만들었다 하는 점이죠. 미국, 중국,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한 수준의 전문직 취업 비자 요건이 완화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사실상 전문과 첨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유치하려고 하는 정책으로 나타났다 하는 점입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은 카이스트라든지 이런 특별한 이공계의 기관들의 석박사 출신들이 총장의 추천을 받을 경우에 거주 비자를 받고
그런 다음에 영주로 가거나 점수제를 지금 도입했습니다. 또는 연구 실적이 우수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하는 특별 귀화를 실시한다 하는 점입니다. 이런 점이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첨단 산업 분야의 비자를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지금까지 비자에 있어서는 이러이러한 비자가 된다 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비자를 제도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것은 이제는 이런 비자가 아니면은 나머지는 된다 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전문 인력 비자를 신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각에 있어서의 큰 전환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과는 조금 전문 인력에 있어서도 여러 하나의 급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숙련 기능 인력, 그러니까 단순 업무부터 시작해서 점차 기능이 숙련된 것을 얘기하겠죠. 그런 숙련 기능 인력에 있어서도 비자 발급 인원을 확대한다 하는 점. 전문 인력 비자를 현재 87개 직종에서 더 늘린다는 것. 또 첨단 산업 분야 취업자들 대상으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네거티브 방식의 비자를 신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숙련 기능 인력 비자 같은 경우에 발급 인원을 2,000명에서 5,000명으로, 그리고 비전문 취업, 선원 취업, 방문 취업, 우리 단순 노무죠, 다. 이 중에서 선별적으로 장기 취업을 하는 경우가 이제 우리가 숙련 기능 인력 비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확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국 동포를 예를 들면 방문 취업 비자 쪽에서 숙련되신 분들에게 F4라든지 이런 재동포 비자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동일하게 확대를 했다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비자를 이렇게 줄 때 발급 요건이 까다로운 점에서 조금 완화를 했다 하는 점입니다. 임금 기준에서도 완화를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가령 21년도 기준으로는 연 2,800만 원 수준 이상들에게만 했다 한다면은 이제는 일정 기간 동안 1인당 국민총소득, 그러니까 GNI의 70% 정도를 한다라든지, 이렇게 중소기업들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비자를 받을 때 임금을 기준을 좀 완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상이 되게 했다는 점입니다. 또 국내에 복귀한 기업들, 그러니까 외국에 투자를 했다가 한국에 돌아온 기업들입니다. 그러한 기업들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할 때도 그 비자 발급에 대해서 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조선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굉장히 노동력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 기업들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완화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은 산업체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들어줘서 비자를 완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업, 그러니까 조선업 같은 경우, 또는 한국으로 돌아온 기업 같은 경우, 또는 첨단 산업 같은 경우, 이런 분야 속에서의 인력 부족에 대해서 그 기업들의 요구를 들은 것이라, 그런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점은 지금 지방자치체에게 외국인 도입에 대해서 권한을 일정 부분 나눠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변화라고도 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중앙정부 위주로 외국 인력 정책, 이민 정책을 했었는데, 이제는 지방자치체, 전국의 124개 지방자치체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26,788명 배정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농업, 어업 이런 쪽에 인력난이 극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기간이 주로 뭐 농업 같은 경우에는 봄철 잠깐이라든지 가을철에 수확기에 많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절 근로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겨울에는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절 근로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제 확대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냥 받아들여서 이분들이 농어촌에 있지 않고 말하자면 도망을 가서 체류 자격이 다르게 불법 체류로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것을 계절 근로자 이탈이라고 하는데 이 이탈률이 높은 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좀 제한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제한에 대한 부분이 지자체가 업무협약, MOU를 맺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문취업제가 있는 고용허가제, 일반과 특례 고용허가제인 방문취업제. 방문취업제는 당연히 동포에 대한 것이지만 고용허가제 같은 경우에는 15개, 16개 국가를 대상으로 MOU를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MOU 체결에 대해서 이제는 지방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자치체가 업무협약을 맺어서 이 이민에 대한 것을 일부 지자체로 이양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지방에는 결혼 이민자들이 많습니다. 그 결혼 이민자들의 가족이라든지 친척 초청을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 도입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앞으로 연쇄 이민이 일어난다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있는 재미동포들 같은 경우에 맨 처음에 이민을 갔다가 가족을 초청할 수 있게 해서 재미동포 숫자가 확 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한국에서도 이 결혼 이민자 가족 친척 초청을 하고 있고요. 또 유학 같은 경우도 원래는 취업에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만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고용허가제 자체에서도 쿼터를 소위 허가 인원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22년도부터 쿼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필요한 분야 쪽으로 좀 더 확대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구체적인 내용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만은 가령 뭐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 신규 허용 업종, 그러니까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사람들이 종사할 수 있는 업종이 제한돼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업종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가령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신선식품 같은 도매업 이런 것까지 지금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비스업에서도 많이 확대가 됐다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 들어와서 외국 인력에 대해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도 전문 인력과 첨단 인력을 강화하는 부분, 단순 노무에 있어서 고용허가제도 확대하고 지방에 배치를 하고 그러면서 지방이 이제 이민 문제에 관여하게 하는 부분, 특히 지방에서 많이 필요한 농업, 축산업, 어업 같은 곳에서의 계절 노동을 확대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2023년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중국 동포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언급되고 있지 않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점이 현장과 얼마만큼 이 조치가 연결되는가 하는 점을 시험할 수 있는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내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